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요번에 올해 2월 네. 딱 초에 최고의 리더는 글을 쓴다라는 이제 책을 지금 네. 출간을 하셨습니다. 네. 기자님께서 직접 저자로서 말씀 주시는 이 최고의 리더는 글을 쓴다의 네. 주요 포인트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최고의 리더는 글쓰다의 저자 홍선표입니다. 오늘날 세계 최고의 부자는 일론 머스크고, 두 번째는 제프 베이조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빌 게이츠고, 네 번째는 워런 버핏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모든 이야기가 다 이 책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분들의 그 네 분이 다 이 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그분들이 단순히 돈이 많고 성공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이 꾸준하게 글을 썼고, 그리고 언제나 글을 통해서 생각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분들이 이 책에 들어갔고, 저도 이제 그분들의 사례를 이 책에 달았는데요. 네, 저희 책 최고의 리더는 글을 쓴다는 단순히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다, 그렇게 글 쓰는 방법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최고의 리더, 모두 19분이 들어가시는데 그 19분의 최고의 리더분들이 글을 쓴 5가지 이유, 그리고 글을 씀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5가지 성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글을 쓴다는 건 단순히 뭐 이렇게 컴퓨터를 놓고 키보드를 누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발견한 이런 리더들이 글을 쓴 5가지 이유는, 첫 번째는 자신의 목표를 수립하고, 두 번째는 자신의 판단력을 향상시키고, 세 번째는 자신을 브랜딩하고, 네 번째는 자신을 마케팅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편집하신 건가요? 네, 편하게 해주세요. 아, 다섯 번째는. 예. 네. 네, 말씀해 주시면서 해주셔도 됩니다. 네. 다섯 번째는 자신의 목표를 수립하기 위해서 글을 씁니다. 글이란 게 굉장히,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글쓰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글을 굉장히 창작이라든지 예술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이제 약간 작가분들이라든지 소설가분들의 영역이고, 이런 최고의 리더들은 글을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셨고, 제 책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네 분 외에도 이나모리 가즈오, 마쓰시타 고노스케, 그리고 나이키의 창업자 필라이트, 세계 최고 헤지펀드의 창업자인 레이 달리오, 그런 분들이 왜 글을 썼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무현 대통령의 사례도 예, 또 예. 이렇게 들어간다고 예, 하셨어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기자님께서 또 포스팅을 해주셨을 때 예, 예. 노무현 대통령의 그 사례도 예.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예,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좀 사례는 또 어떤 부분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1994년도였어요. 그때 대통령 선거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가 1992년도에 있었는데, 그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했다가 떨어지셨거든요. 낙선한 지 2년째 되는 정치인이었고, 굉장히 그때 돈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갖고 맨날 여기 노무현 대통령의 첫 책 여보나 좀 도와줘를 보면은 굉장히 그 돈에 쪼들리는 모습이 나와요. 굉장히 경비도 못 내고 1년 동안, 내가 이 책을 쓴 게 책을 쓰면 좀 돈 좀 벌 수 있을 것 같아 책을 썼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 책이야말로 2002년도에 대통령이 됐던 노무현 대통령이 발판을 만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을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 게 널리 알려졌고, 사실 그 노무현 대통령은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대한민국 역사상 대중적인 팬덤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대통령이란, 정치인이란 건 변하지 않거든요. 그분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리고 그 책 여보나 좀 도와줘를 보시면은 그 첫 책인데 불구하고 첫 책의 첫 문장이 변호사는 그렇게 먹고 삽니까라고 해갖고, 굉장히 자신의 굉장히 부끄러운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어떤 아주머니의 말로 시작해요. 어떤 자갈치 시장 그런 데서 이제 아마 장사하셨던 그런 아주머니의 말로 시작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제가 이제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진솔한 글쓰기야말로 그 사람에 대한 호감과 매력을 이끌어낸다. 그런 거 진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기자님께서 다양한 이런 네. 사례들을 또 말씀을 주셨고요. 네. 책의 이 집필 네. 기간이 좀 궁금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원고를 처음 써갖고 그 남기까지 한 1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1년 정도 걸렸고요. 근데 이제 이런 책을 쓰고 싶다고 생각하기 전부터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이제 옛날부터 되게 책 읽는 걸 좋아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제프 베이조스니, 워런 버핏이니, 사실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제가 워런 버핏의 모든 1965년도부터 나왔던 모든 그 주주선도 한번 다 읽어봤고, 그리고 빌 게이츠 책은 생각의 속도 90년대 나온 그 책도 있거든요. 그 책도 읽어봤고, 이나모리 가즈오라는 분은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그분 책이 국내에 한 20권 정도 번역됐는데 20권 정도 다 읽어봤습니다. 그런 책을 읽으면 항상 이런 최고라고 불리는 리더들이 왜 그렇게 글을 쓰는지 굉장히 궁금했었고,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시간도 바쁜데 글을 쓰는 걸까, 그거를 좀 생각해보자 해갖고 혼자 생각해봤고, 그 이유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5가지의 그 이유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기자님만의 특별한 네. 독서법이 예. 있다면 독서 노하우? 네, 제가 봤을 때는 기자님께서는 좀 예. 책을 워낙 많이 읽으시지만 기자님만의 좀 독서 노하우 같은 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누가 이 책을 썼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쓴 책, 이거 당연한 거겠죠.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소설가나 어떤 작가가 아니고 이 저자가 어떤 삶의 궤적을 걸었는지 그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제 책의 제목이 또 최고의 리더인 게, 제가 이제 일부러 그런 분들 책만 좀 골라서 읽었거든요. 기억하실 수도 있겠지만 잭 웰치라고 해서 80년대부터 90년대를 거의 상징했던 그 주위에 그 경영자가 있고, 이나모리 가족도 있고, 마츠시타 고노스케라고 진짜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불린 분들. 저는 그래서 일단은 누가 썼는지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오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서 거대한 기업을 이룬 사람이라고 하면은, 물론 그분이 프로페셔널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글은 좀 부족할 수가 있어. 문장력은 좀 부족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 저는 사실은 좋은 글이란 거는 기교가 아니고, 기교라기보다는 진솔한 경험과 얼마나 치열한 고민이 있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썼는지 그 저자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목적이 있는 독서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적이 있는 독서.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요즘 굉장히 그 스페이스X가 우주선도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그 우주 사업에 진출하려고 했을 때 처음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옛날에 그 소련의 그러니까 소비에트 연방, 지금의 러시아죠. 그쪽에 되게 로켓 과학이 발달됐지 않습니까? 그 로켓 과학자들이 썼던 책을 굉장히 여러 권 읽었어요. 그리고 읽고 일단 어떤 건지 굉장히 빨리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읽은 내용을 바탕으로 처음에는 러시아에 가고 로켓을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그건 잘 안 됐었죠. 구입은 잘 못했지만, 그리고 기본적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우주공학, 로켓공학을 전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들과 이게 막힘없이 얘기하고, 자기가 100% 실무적인 건 모르더라도 큰 틀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그 비전을 제시할 수 있었고,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목적이 있는 독서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어떤 거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지, 그리고 이 배운 거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 그거 스스로 좀 많이 고민해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끝으로 기자님, 네. 앞으로 조금 이제 또 출간 예정인 것들, 그냥 가제목, 예. 내가 이런 책을 또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도 좀 말씀을 주시면, 제가 읽기로는 네. 시리즈를 좀 예.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번 사실 이 최고의 리더는 글을 쓴 날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최고의 리더의 그 연작의 첫 번째 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짧으면 3권, 많으면 5권까지 나올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방금 일론 머스크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얘기를 보면 굉장히 어렸을 때나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이 돼서도 어떤 책을 읽었는지 내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두 번째 책은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리더는 책을 읽는다가 될 겁니다.
단순히 그분들이 어떤 책을 읽었는지 떠나서 어떤 식으로 책을 골랐고 어떻게 시간을 내서 책을 읽었고 그 책을 통해서 배운 걸 어떻게 실천했고 그 내용을 모두 이제 하는 내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최고의 리더는 생각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의 책이라든지 그런 걸 읽으면서 실제로 저도 이제 경제신문 기자니까 그 성공하신 비즈니스맨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그분들은 굉장히 독특한 그분들만의 사고법이 있어요. 굉장히 보통 사람들은 뭐 하루, 뭐 한 달, 길어봤자 1년을 단위로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진짜 뭐 20년 단위, 30년 단위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잘 보세요. 그 제프 베조스라든지 일론 머스크 그런 사람들이 자기는 진짜 뭐 우주 진출 못하더라도 지금 우주로 진출할 수 있는 거대한 사업을 만들고 있잖아요. 뭐 일론 머스크는 뭐 당연히 스페이스X고 제프 베조스도 아마존 창업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블루 오리진이라고 하는 그 우주 탐사 개발 업체 만들고 굉장히 그분들만을 규정 지을 수 있는 독특한 시각이 있습니다. 뭐 장기적인 그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거 그리고 나라는 그 존재의 범위를 단순히 나뿐만이 아니고 내가 속한 공동체까지를 넓혀서 생각한다는 거. 세 번째 책은 최고의 리더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글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은 3권 정도로 구상하고 있는데 다른 2권은 제가 지금 좀 약간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는데 이것도 만약에 나온다면 최고의 리더는 땡땡땡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끝으로 제가 네. 계속 또 메시지를 또 여쭤보는데 예. 기자님께서 또 이렇게 이번에 이제 서문에 책의 서문에 예, 예, 예. 어린이와 청소년에 이렇게 투자한다라는 예, 예. 이런 예, 예. 그거는 아깝지 않다라는 예. 그런 좋은 메시지를 또 남겨주셨어요. 예. 그래서 저도 기자님께서 그렇게 해오시는 일들, 뭐 예. 보육원이나 또 청소년 아동들을 위해서 책도 기부해주시고 예. 장학금도 이렇게 기탁해주시는 그런 일들을 봐오고 또 실제 저의 멘티 학생도 또 도와주셨기도 했는데 예, 예. 기자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시는 예. 어떠한 좀 이유가 또 있을까요? 청소년하고 또 그 어린이들한테 투자하는 거는 아깝지 않다. 사실 중요한 거는 사람이 살면서 중요한 거는 뭐 제가 너무 저도 아직 어린데 이런 얘기하면 너무 거창하지만 단순히 단순히 그러니까 좋은 일을 위해서 기부한다 그런 걸 넘어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거나 가장 그게 이를 어떻게 쓰는 게 가장 그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어떻게 보면 약간 뭐 프로그래밍을 할 때 최적화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최적화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한 건데 저도 이제 제가 만약에 책을 쓰는 능력이 있고 어느 정도는 있고 그 책이 잘 됐을 때 그 능력을 이제 단순히 그 저만의 뭐 예를 들어서 인세를 제가 20%씩 기부하는데 그거를 100% 다 저만 먹는 것보다는 저만 갖는 것보다는 20% 정도는 이제 그 다른 친구들한테 쓰는 게 훨씬 더 저의 능력이라든지 그런 거를 사회적으로 잘 쓰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갖고 제가 약간 항상 제가 여태까지 책을 3권 내면서 어린이와 그 청소년들 특히 이제 형편이 안 좋지만은 용기라든지 꿈, 희망을 잃지 않는 그런 친구들한테 쓰는 게 가장 값진 투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보통은 이제 기부하면서 투자라는 표현을 잘 안 쓰시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거가 내가 갖고 있는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80만 원만 번다고 해서 사람이 막 굶어 죽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100만 원 벌 수 있는 거 80만 원 번다고 오히려 8%를 벌더라도 그러니까 20%를 기부하고 나머지 80%만 갖더라도 그 책을 한 1.2배만 더 1.3배만 더 팔면 되거든요. 10권 팔고 3권만 더 팔면은 더 큰 저한테도 뭐 나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냥 그래서 약간 투자라는 표현을 한번 써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 주변에 이제 포스팅 보고서 기자님의 네. 그런 문구들이 참 공감이 많이 되고 네. 와닿는다는 메시지를 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기자님께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홍선표 기자님을 제가 이제 직접 만났고요. 오늘 또 기자님께서 여러 가지 메시지
전달해 주셨는데 여러분들께도 좋은 그런 인사이트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인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